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퍼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식당이든 가게든요, 직원 통제가 안 되면 실패합니다. 흔히 식당에는 주방부가 있고, 또 서빙부가 있고, 또 매니저 같이 또 계산이나 나머지 직원들을 통솔하는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각자가 따로 놀거나 직원들 통솔해서 실패하거나 직원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안 맞거나 또 직원하고 주인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요, 식당 운영을 거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주방과 서빙하는 사람, 주인, 또 따로 매니저나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계 간에 손발이 짝짝 맞아야 그런 식당일수록 손님한테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윤 정권이 경찰 통제도 못하고 있고, 또 얼마나 실수를 했습니까? 검수완박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윤이 검수완박을 사실상 동의해 줬잖아요. 검수완박을 동의해 주고 나니까 이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검찰이 놓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이태원 사고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는 정보 유출 그리고 폭로 등에 대해서 경찰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멀리서 지켜만 보는 형국이 벌어졌고, 오죽하면 어제 서울청과 그리고 용산경찰서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마 내부 유출범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집권해서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언론을 통제 못하면서 전 언론이 그냥 하루 종일 정권의 무능과 그리고 또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보고가 누락이 되었다, 또 경찰 내부에 문건이 터져 나왔다. 자, 얼마나 경찰이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낱낱이 까발려지고 경찰의 내분까지도 까발려지고 심지어 파주소 직원이 웃대가리들을 욕하는 이야기까지도 까발려지고 위에선 또 경찰의 보고 라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까지 까발려지면서 한마디로 경찰이 저런 수준이었냐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애초에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이 사태를 조사했더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없겠죠. 자, 그것뿐입니까? 언론이 관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루 종일 정권을 씹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 때 많은 참사가 났지요. 그 화성에 낚싯배 사고도 있었고, 잇따라서 또 제천에 목욕탕 화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잇따라서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도 있었고, 물류창고 화재도 있었고, 공장 화재도 있었고, 여러 건의 규모는 지금 이태원만 하진 않습니다만은 많은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 때 벌어진 재난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까발리면서 공격을 언론이 했습니까? 안 했지요. 자, 경찰은 문가리가 경찰의 수사권을 떠넘겨주면서 경찰 자체가 지금 좌파적인 소굴로 변해갔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서도 없고 아래 위도 없는 조직이라는 것도 이번에 보여져요.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 같지 못하고 밑에도 밑에 사람 같지 못한 일이 경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요? 집권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손을 쓰기는커녕 언론이 6개월 만에 정권을 잡아먹으려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거의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권력 기반이 이태원 사고를 기하로 급속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정권에 깊숙이 몸을 담았던 자들 중에 지금 서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인사는 윤석열, 김건희, 천공만 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깊숙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천공이라는 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헛소리를 했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 이태원 참사로 세계 정상이 조전을 보내주는 데 대해 좋은 기회다.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지요. 또 아이들이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지 세계가 우리들을 돌아보게 된다. 세계에 이어질 엄청난 기회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들으면 이 소리가 정상이라고 들리겠습니까? 참 기가 찬 수준의 저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천공이 매우 저질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정상이 한국의 희생이 많았다고 추모해주고 아파해줄 때 세계에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된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 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면 이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유치해도요. 진짜 이런 자와 윤 부부가 가깝다고 하면 그건 망해도 다 자기 탓이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천공이 뭔 소리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같이 오고 있는 와중에 이태원 사고 같은 문제가 터져서 정권의 거의 바퀴를 다 빼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정권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굴러갈 확률이 지금 한 자릿수로 전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시사저널이 대형 참사의 안보 경제 위기까지 윤 정부 덮친 3대 악재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이태원 참사 와중에도 고강도 도발을 하고 있다. 또 곳곳엔 경제 위기의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다. 그래서 거의 사면초가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또 지금 완전히 그냥 신이 나서 공격력이 강화됐죠. 뒤에서는 야당이 공격하고 좌파 공격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제위기, 한쪽에서는 안보위기, 다른 한쪽에서는 이태원 사고. 자, 사방이 다 막혔고 윤석열 퇴진 이야기를 이태원 사고를 기점으로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여태까지의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고 옛날에는 미군이 동해에 배만 띄우고 비행기만 띄웠다 해도 북한이 찍소리 못했는데 이제 한미 합동훈련을 하고 비행기를 240대 띄웠는데도 미사일을 하루에 25발을 쏘고 포를 100발씩 쏘고 ICBM까지 쏘고 자빠졌습니다. 북한이 정면으로 지금 한미의 압력을 돌파해내겠다. 이제 이러다가 충돌이 생기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북한이 충돌을 회피했죠. 왜? 북한이 이 전투력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회피했어요.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가지니까 이러다가 서로 우발적으로 붙으면 핵과 미사일을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0.75% 올라가고요. 4%까지 갔어요. 또 더 오를 거라고 예고되고 있고 한미 간의 금리 격차에 의한 환율 문제 그리고 부채 위기, 금리가 올라갔어요. 사상 초유의 경제 불황 등이 겹치면서 지금 무역수지 악화 그리고 고환율 등과 더불어 퍼펙트 스톰이 한국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권이 이 사면초가를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극복해내려면 첫째는 지지 기반이겠죠. 지지율이 높아야 되죠. 이번에 35%까지 넘었다 하는 찰나에 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마 이제 밑으로 또 쭉 내려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지지율을 유지한 채 그 다음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신뢰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윤 정권은 이 메시지의 갈지자 현상이 매우 심해서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또 중산층 서민은 서민대로 계층에 따라서 윤에 대해서 만족하는 계층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여요. 자, 중산층과 서민은 기득권의 대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기득권은 윤이 큰 소리만 치지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해결해내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건설이 풀립니까? 미국의 배터리 보조금이 풀립니까? 반도체가 풀립니까? 풀리는 게 없지요. 그래서 윤은 자신의 지지를 최소한 끝까지 같이 할 계층이 소멸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윤의 30% 지지는 그래도 한국의 강경 극우 보수층에서 윤을 지지하는 부분이 강했습니다. 또 60대 이상층에서도 강했는데 최근 60대에서도 빠지고 50대에서도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의 이제 기본적 지지층 자체가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렇다고 윤이 경상도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역 기반도 약하고
세대 기반도 약하고 계층 기반도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에서 이 전달력이나 또 진지성도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희 연설하는 걸 듣고 감명을 받거나 윤의 연설 속에 담겨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조차도 없습니다. 윤의 연설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성적이냐? 사람 자체가 선천적으로 감성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에 큰 장애가 있다고 봐요. 평생 검사 생활 오래 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권에 통치하는 이너서클 그룹이라도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거의 다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테크닉이라도 뛰어나가지고 이재명을 빨리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처리를 질질 끄다가 이제 이재명이 이태원 사고 터지고 난 이후에 깜빵 갈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날뛰고 자기 조직을 촛불 집회에 다 동원한다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자신의 통치 그룹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 속에서 결국은 윤은 이제 머지않아 박근혜 말기처럼 고립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근혜 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박은 보수 진영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걸로 보여졌지만 박이 코너에 몰려갈 때 오히려 대중들 중에는 그래도 박 지키자고 싸운 사람이 좀 있지만 상층 보수 지지층에서 누가 박을 막아야 된다고 악착같이 애를 썼습니까?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테크닉도 없는 데다가 통치 그룹 자체도 굉장히 얇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올 겨울이 굉장히 혹독할 거다. 내년 2월까지 중에 경제 위기는 터져 나올 거고 북한의 안보 위기가 어떤 형태로든 도발로 나타날 거고 또 겨울 내내 이태원 사고에 대한 공격 촛불이 계속될 거고 그리고 이재명의 공격 강도는 더욱 거세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될 윤석열.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위기는 오게 마련이고 이번에 재난이 우연히 오지 않았더라도요. 이런 류의 위기는 계속 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윤이 재수 없게 처신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윤은 이제 이 위기에 제대로 정리해서 빨리 벙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게임 아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드디어 마지막 기회다. 올 겨울 추울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